미흥운동 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자일리톨TV의 행복한 치과의사 닥터 자일리톨 이재일입니다. 2019년 SNS나 유튜브를 보면 미흥운동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당시에 저도 미흥이란 말을 처음 들어봐서 뭐 이상한 게 생겼나 싶었고 최근에 우연히 생각나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도움된다, 도움 안 된다로 논란이 있길래 직접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흥운동에 대해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미흥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혀 위치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올바른 혀 위치는 여러분 N 발음 한번 해보세요. N... 혀 끝이 위 앞니 안쪽에 닿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즉, 혀가 위턱에 위치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이렇지 않고 아래턱에 위치한다면 주위 근육의 힘에 의해 위턱이 좁아지거나 원래 주걱턱 느낌이 조금 있다면 아래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경우 입으로 숨을 쉬는 구호흡을 한다면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혀가 아래쪽에 있는 경우 아래턱을 오히려 뒤로 더 떨어지게 만들어 무턱 경향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혀 위치가 참 중요하죠. 미흥운동이란 영국의 치과교정과 전문의 마이크 뮤 박사가 혓바닥의 본래 위치는 입천장이다 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제안하는 운동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혀의 올바른 위치에 추가적으로 입천장에 혀를 전부 붙이는 느낌으로 하여 코로 숨을 쉬는 비호흡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운동이죠. 혀의 위치가 올바르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혀의 위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서 개선하자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혀의 앞뒤를 입천장에 닿게 하여 턱 밑에 있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근기능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올바른 혀의 위치인 혀 끝을 앞니 뒤쪽이나 앞쪽 입천장에 붙인 채로 음식을 삼키기 직전의 느낌, 침을 삼키기 직전의 느낌을 계속 유지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혀 뒤쪽이 입천장에 어느 정도 붙습니다. 막연하게 혀 전체를 입천장에 붙이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해보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사기 아니야? 이런 말도 했었어요. 어쨌든 이런 방식을 석션 앤 홀드라고 말하는데요. 미흥운동을 통해 혀를 입천장에 위치시키면 턱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게 되어 무턱인 아이들에게서 효과가 괜찮을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혀만 입천장에 붙인다기보다 얼굴, 턱, 가슴이 딱 일직선이 되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더 좋겠고요. 좋은 점 6가지가 있는데 첫째, 비호흡 유도. 미흥운동은 입천장에 혀를 위치시킴으로써 코로 숨쉬는 비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혀가 미흥운동을 통해 정상 위치에 위치하면 자연스럽게 입술을 다물기에 구호흡을 방지하고 위턱과 비강의 성장을 도울 수 있어 비호흡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자체가 올바른 얼굴 형성과 부정기업 예방에 한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구호흡을 한다면 직접 한 번 입을 벌린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입천장이 좁아지는 느낌이 드실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아래턱과 치아가 내려가서 얼굴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에서 위턱이 좁아진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교정적 처치를 통해 확장시키고 나서 미흥운동을 한다면 비호흡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활한 호흡이 어렵다면 먼저 이비인후과 진료 후에 미흥운동을 하여 비호흡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둘째, 부정기압 예방.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혀 위치를 통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좋지 않은 얼굴 형성과 부정기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흥운동 자체가 꾸준히 하기 어렵지만 잘만 하면 성장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 교정 자체의 원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셋째, 특히 무턱인 경우의 개선 가능성. 주걱턱인 경우는 쉽지 않지만 무턱인 경우에는 습관화된다면 미흥운동으로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미흥운동을 위해 혀 전체를 입천장에 붙이면 아래턱 주변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어 무턱 특유의 처져있던 느낌의 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아래턱도 약간 전방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턱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보다 얼굴이 자연스러워지고 턱선 자체도 명확해지죠. 넷째, 수면 무호흡 방지. 미흥운동을 하여 하인두 부위를 긴장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 좁아졌던 하인두 부분 근육 활성화를 통해 호흡을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밖에도 다섯째, 턱관절 장애 시 통증 완화. 여섯째, 침 삼키기, 음식 삼키기 문제 등의 연화 곤란이 있는 경우 개선. 이러한 6가지 정도의 미흥운동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과연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성인에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이들은 계속 성장 중이라서 변화를 주기 쉽지만 이미 성장이 끝난 성인에서는 어떨까요? 사람의 얼굴뼈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져 봉합이라는 것을 경계로 두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장이 완료된 성인에서는 이미 단단히 뼈가 붙어 있어 변화가 생기기 어렵고 효과가 있다고 해도 티가 안 나는 정도? 이처럼 뼈에는 변화를 주기
만들기 힘들지만 근육에는 변화를 줄 수 있고, 앞서 말했듯이 근기능을 개선시켜 수면무호흡 개선이나 무턱인 분들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 미운동 효과를 봤다는 분들은 이러한 개선일 거예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첫째, 혀로 앞니 밀지 말기. 입천장에 혀를 붙인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음식 삼키기 직전, 침 삼키기 직전 상태를 유지하려다 보면 혀로 앞니를 세게 밀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앞니에 자극을 주어 당연히 좋지 않겠죠? 둘째, 미용운동 꾸준히 오래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용운동을 만든 마이크 미우 박사는 하루 8시간 이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뺐다 꼈다 하는 교정장치도 하루에 10에서 14시간 정도는 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고 그걸 또 유지해야 하는 미용운동을 그 시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교정장치가 강제라면 미용운동은 자율인데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루 한두 시간 하면 정말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치더라도 효과를 보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이상은 걸릴 거예요. 가끔씩 한두 달 만에 효과를 보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인증하기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1분 만에 허리둘레 2cm 줄이는 법, 10분 만에 허리가 얇아지는 운동, 이런 스타일로 일시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용운동 총정리해드리면, 첫째, 성장기에서 코로 숨쉬는 비호흡 유도, 부정기업 예방에 도움. 둘째, 성인에서 골격적 효과가 거의 없지만 근기능, 근육 및 연조직 변화에 도움. 셋째, 그러나 매일매일 오랫동안 끈기 있게 진짜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는 매우 어려움. 일단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옆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